자, 오늘은 원격 수업 세 번째 시간이지. 두 곡선 사이의 넓이.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X축과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만 구했었잖아. 근데 이번 시간에는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에 대해서 한번 해보자. 자, 교과서 136페이지야. 이렇게. 잘 봐. 여기 y는 fx가 있어. 그리고 y는 gx가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나서 x는 a에서 길 막 하자. x는 b에서 길 막 하자. 그럼 두 곡선과 두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s라고 했을 때 여기는 도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자,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여기는 도형의 넓이는 A부터 B까지 적분할 건데 A부터 B까지 적분할 건데 뭐를 적분해야 될까? 바로 위에 있는 함수식에서 두 그래프 중에서 위에 있는 함수의 그래프에서 아래에 있는 그래프의 함수식을 뺀 값을 적분하면 돼.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니까 조금 알아보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보면 위에 있는 함수식의 그래프에서 아래에 있는 그래프의 함수식을 뺀 값을 적분하면 되고, 함수 값이 위에 있다는 그래프가 위에 있다는 것은 두 그래프 중에서 한 그래프가 위에 있다는 것은 함수 값이 큰 거잖아. 함수 값이 큰 거니까 함수 값이 큰 값에서 함수 값이 작은 값을 뺀 다음에 적분하면 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면 이제 이 적분 값이 뭘 의미하냐면 넓이를 의미하는데, 이 넓이라는 게 뭐냐면 엄밀하게 얘기했을 때 fx 그리고 gx, x는 a, x는 b, 이 네 개를 둘러싸인 넓이를 얘기한다. 여기까지 되지? 선생님, 한 가지 좀 빼놓은 게 있잖아요. 아래 끝과 위 끝의 관계예요. 맞아. 아래 끝이 위 끝보다 작아야 돼. 이런 조건을 추가했을 때 적분 값이 넓이가 된다. 자, 그러면 왜 이런 공식이 나올 수 있는지를 예전에 우리가 배웠었던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에서 한번 끌어와 볼게. 잘 들어봐. 우리 예전에 그거 배웠었잖아. 일단 요건 지우자. 자, 여기 x축이 있어. 그리고 여기는 y는 fx야. x는 a부터 x는 b까지 x축과 fx 그리고 x는 a, x는 b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고 싶다. 이때 우리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었지?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었지? a부터 b까지 fx를 적분했었잖아. 이때는 fx가 0보다 크거나 같았잖아. 그러니까 적분 구간에서 f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적분을 했을 때 x축과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 fx가 뭐야? 일단 fx의 x라는 것은 a 이상 b 이하의 임의의 실수 x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fx의 x라는 것은 a 이상 b 이하의 임의의 실수 x를 얘기하고, 여기에 이제 이 점을 지나면서 x축의 수직으로 잘랐을 때, 그러니까 a, b 사이의 임의의 점을 지나면서 x축의 수직으로 잘랐을 때 생기는 짝대기가 있잖아. 이 짝대기의 길이가 뭐야? 이 점의 함수값이 fx니까, 그리고 fx가 양수니까 저기는 짝대기의 길이가 바로 뭐가 되냐면 fx가 된다.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니까 우리가 적분하는 이 피적분 함수의 본질은 우리가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적분하는 이 피적분 함수의 본질은 뭐다?
길이야. 그러니까 길이를 적분했을 때 넓이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그 길이는 뭐냐? 그 길이라는 것은 A, B 사이의 임의의 점을 지나는 그리고 수직으로 잘랐을 때 생기는 짝대기의 길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짝대기가 A부터 B까지를 쓸고 지나가면서 여기는 길이가 A부터 시작해서 B까지 쓸고 지나가면서 넓이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 길이들이 다 더해지면 그러니까 이와 같은 길이들이 다 더해지면 어떻게 되겠어? 길이를 더했을 때 뭐가 생긴다? 넓이가 생긴다고. 길이라는 것은 뭐예요? 1차원에서의 문제죠? 원 디멘션. 이거 아이디 아니야. 원 디멘션. 1차원에서의 이해한 이 길이를 바로 더했을 때 2차원 넓이가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2차원에서 해결하지 못했었던 문제를 길이라는 1차원에서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길이를 더했을 때 넓이가 된다. 길이가 쌓였을 때 넓이가 된다. 쌓일 적자를 써서 적분인 거예요. 그래서 적분과 넓이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야. 이해됐어? 다시 한번 얘기할게. 길이를 적분했을 때 넓이가 된다고. 그 길이라는 것은 바로 적분축의 임의점을 지나면서 수직으로 잘랐을 때 생기는 어떤 짝대기의 길이고요. 그 길이를 적분했을 때 넓이가 된다고. 이제 이걸 통해서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도 공식을 끌어낼 수 있어. 잘 봐. 여기에 아까 그랬었던 y는 fx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y는 gx가 있어요. 자, x는 a, x는 b에서 이렇게 막을 거야. 여기는 도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a, b 사이의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여기 적분축이 있겠죠? 여기 x축이 있을 수도 있고 여기 x축이 있을 수도 있고 여기 x축이 있을 수도 있어. A, B 사이에는 임의 실수 x에 대해서 여기는 도형을 자를 거야. x축의 수직으로 자를 거야. 그러면 이와 같은 짝대기가 생기겠지.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요점의 함수 값은 뭐야? x가 x일 때 함수 값은 fx잖아요. 그래서 요점의 y 값은 fx.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밑에 있는 점의 함수 값은 뭐야? 이 점은 gx 위에 있는 점이니까 x는 x에서의 함수 값은 뭐가 되냐면 gx가 되잖아요. 그럼 이만큼의 길이를 적분했을 때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될 텐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넓이를 구하고 싶으면 a부터 b까지 뭐 한다? 길이를 적분할 거라고. 자, 교과서에 있는 그 평행이동 설명과는 조금 다르게 하는 거야. 적분의 본질에 맞춰서 조금 심화되게 하는 거니까 잘 들어봐. 길이가 뭐냐고. 길이라는 것은 적분 구간에서의 임의 점에 대해서 적분축의 수직으로 잘랐을 때 길이라고. 요 길이 뭐예요? fx에서 gx를 뺀 거죠. x축이 어디 있는지는 관련 없어.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면 그게 길이야. 그래서 위에 있는 함수의 식에서 밑에 있는 함수의 식을 뺐을 때 중괄호 해야겠지. 자, 엄밀하게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되죠. 또 아까도 설명했지만 fx라는 것은 두 그래프 중에서 위에 있는 그래프의 함수식을 얘기하고요. gx라는 것은 두 그래프 중에서 아래에 있는 그래프의 함수식을 얘기하죠. 근데 y값이 큰 거잖아. 함수의 그래프가 위에 있다는 것은 y값이 큰 거고요. 함수의 그래프가 밑에 있다는 것은 함수값 y값이 작은 거죠. 이게 전부야. 오늘 개념이야. 이해됐어?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 137페이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두 번, 세 번 강조하는 것은 잘 들어. 중요하니까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을 때 듣고서, 알고 있을 때 공부하고, 알고 있을 때 봐야지 그게 내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거든. 그래서 나중에 안 까먹어. 내가 지금 알고 있다고 해서 나중에도 알 거라는 확신을 가지면 안 돼. 점점 기억들은 이렇게 사라지거든. 그래서 알고 있을 때 한 번 더 보고, 알고 있을 때 한 번 더 보고, 그런 과정을 반복했을 때 수능 때까지 기억이 생생하겠지. 자, 그럼 137페이지 예제 2번. 자, 문제를 보니까 두 함수의 그래프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래. 자, 첫 번째 함수는 이차 함수네. x제곱 플러스 2x고요. 자, 두 번째 함수는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가 되죠. 일단 이 친구는 2차 함수인데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불러오겠지. 괜찮니? 자, 이 친구도 2차 함수인데요. 최고창의 개수가 음수니까 위로 블록이겠지. 근데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두 그래프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물어봤기 때문에 이 두 점에서 만나겠지, 이렇게. 선생님, 왜 x축과 y축은 안 그려요? 그러니까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할 때는 x축과 y축을 그릴 필요가 없기 때문이야. 오히려 우리가 문제를 풀 때 x축과 y축이 혼란함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자, 어쨌든 위로 블록인 2차 함수와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가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야지 넓이가 생기겠지? 그러면 이제 교점을 봤을 때 여기는 x값부터 여기는 x값까지를 접근해야겠죠. 이해되니? 그러니까 여기는 구간을 관심 갖지 마. 넓이가 안 생기니까.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이 부분의 넓이라고 이렇게. 적분 구간에서 핑크색이 더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핑크색의 함수식에서 파란색의 함수식을 뺀 다음에 적분하면 되죠. 어디부터? 여기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그러니까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를 구해야겠네? 그래야지 적분 구간이 정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방정식 문제를 풀어야지 뭐. 연립해 볼까? 자, x제곱 플러스 2x와 그리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를 같다고 해보자. 자, 보통 방정식을 푸는 기본은 한쪽 항을 0으로 만드는 거잖아.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친구들을 왼쪽으로 이항해 볼게요. 그러면 2x 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4는 0이 되고 좌변에 있는 항들을 2로 묶었을 때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0이 되잖아. 자,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 다음 인수분해할 수 있지? 이 가로 열고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면 자, 망한다. 자, 고개를 끄덕이고 봤다면 반성해야 돼. 실수했지? 자, x 플러스 1이 아니라 x 마이너스 1이다. 자, x 마이너스 1 그리고 x 플러스 2가 되겠네. 이렇게. 그럼 전체가 0이 되려면 각각의 인수들이 0이 돼야겠죠? 자, 첫 번째 인수가 0이 되려면 x값은 1이야. 자, 두 번째 인수가 0이 되려면 x값은 마이너스 2부터잖아. 그럼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적분하면 돼. 누구를? 자, 위에 있는 그래프의 함수식인 핑크색에서 아래에 있는 그래프의 함수식인 파란색을 빼면 되잖아요. 그래서 구해보면 넓이라는 것은 정적분으로 구할 수 있는데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적분하면 되겠다. 우리는 위에 있는 그래프인 핑크색의 함수식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에서 밑에 있는 그래프의 함수식인 파란색 x제곱 플러스 그리고 2x를 뭐 할 거야? 빼면 되죠? 그리고 이 친구를 적분할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야? 요게 길이야. 알겠니? 그래서 식을 잘 정리해보자. 그러면 자, 식을 좀 정리해보면 자, 마이너스 x제곱이 두 개 있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2x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그래서 마이너스 2x 여기는 플러스 4 플러스 4가 이렇게 되겠네. 그러니까 이 녀석을 이제 적분하면 되겠다. 자, 조금 지저분하지.
자, 그래서 부정적분을 구해보면 자, 마이너스 2x제곱의 부정적분은 3분의 마이너스 x 세제곱이야. 자, 마이너스 2x를 적분하면 마이너스 x제곱, 4를 적분했을 때 4x. 그리고 뭐 정적분의 값을 구할 때는 적분상수를 고려할 필요 없잖아요. 어차피 소고돼서 없어지니까. 자, 그럼 정적분의 빠른 계산을 한번 적용해 볼까? 여기 x 세제곱이 있고 x 제곱이 있고 x가 있어. x 세제곱의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1. 자,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8. 그 1 빼기 빼기 8이니까 9가 되죠? 9 곱하기 3분의 마이너스 2. 9 곱하기 3분의 마이너스를 했을 때 마이너스 6이야. 그리고 x 제곱의 x에다가 1을 대입해봐. 1이 되죠?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4가 되죠? 1 빼기 4는 뭐예요? 마이너스 3. 근데 앞에 마이너스를 반영했을 때 플러스 3이 되고요. 그리고 x에다가 1을 대입하고 마이너스를 대입해서 빼면 3이잖아. 4를 곱하면 12가 되죠? 이거 잘 계산하면 뭐야? 9야, 9. 그러니까 여기는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보다 9가 된다고요. 어렵지 않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 자, 문제에서는 2차 함수의 그래프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물어봤고요. 그래프를 그려보니 그려볼 필요도 없이 이렇게 위로 블록인 함수의 그래프가 위에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핑크색에서 파란색을 뺀 다음에 적분 구간이라는 것은 뭐예요? 바로 교점의 x좌표니까 두식을 뭐 해야 돼? 두식을 뭐 해야 돼? 연립해야 돼. 연립해서 얻어낸 x값이 바로 적분의 아래 끝과 밑 끝이 된다. 뭐 그 다음부터는 그냥 단순한 계산이죠. 할만하니?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와. 자, 잘 따라오고 있어. 좀 문제가 어렵거나 설명이 이해가 좀 잘 안 되면 정지 버튼도 좀 누르고 2번, 3번 반복해서 봐. 자기 페이스에 맞게 하면 돼. 자, 그런데 항상 이렇게 깔끔하게 문제가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 이런 케이스도 있어. 여기 누가 있냐면 y는 fx가 있고요. 여기 y는 gx가 있어요. 자. 그리고 x는 a에서 길막. 자, x는 a에서 길막 이렇게. x는 b에서 길막 이렇게. 그럼 x는 a, x는 b, fx, gx 이 네 개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여기도 있지만 여기도 있잖아. 그래서 문제에서 s 플러스 t를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풀 거야? 이때 문제를 푸는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바로 두 그래프의 교점이지. 교점의 x좌표를 C라고 하자. 그럼 첫 번째 적분 구간에서는 누가 위에 있어? 파란색이 위에 있잖아요. 두 번째 적분 구간에서 누가 위에 있어요? 핑크색이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함수에서 어떤 함수를 뺄지가 이 두 구간에서 다른 거잖아. 따라서 한 번에 적분해서 넓이를 구할 수는 없다. 구간을 나눠서 따로따로 계산해야 돼. 자, 그럼 먼저 S를 구해볼까? S. S라는 친구는 A부터 C까지 적분하면 되는데 첫 번째 적분 구간에서 파란색이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GX에서 핑크색인 FX를 빼면 된다. 여기까지 괜찮니? 자, 두 번째 넓이인 T를 구해보자. T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T란 친구는 C부터 B까지 적분하면 되는데 자, 두 번째 적분 구간에서는 핑크색이 위에 있으니까 이번에는 fx에서 빼는 거야. 누구를? gx를 이렇게. 요게 길이야.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뺐을 때 그게 바로 적분 축의 수직으로 잘랐을 때 길이고요. 그 길이를 적분했을 때 넓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누구다? 바로 C가 되죠. C라는 친구는 어떻게 구하냐? fx는 gx라고 방정식을 세운 다음에 그 해를 구하면 되겠죠.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서 넓이가 좀 까다로워. 적분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한 계산을 하면 되는데요. 넓이를 물어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뭐 x축과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물어봤을 때는
곡선이 x축보다 위에 있는지 아래 있는지를 따져보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이렇게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물어봤을 때는 어떤 구간에서 누가 더 위에 있는지를 생각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어려워. 자, 그럼 137페이지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137페이지 2번. 네, 1번. 자, 문제는 그 두 함수를 줬네. 첫 번째 함수는 1차 함수. y는 x 플러스 1이야. 자, 두 번째 함수는 2차 함수죠.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그리고 플러스 여기까지 괜찮니? 자, 우선 그 2차 함수는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불러오겠고요. 그리고 직선 같은 경우는 기울기가 양수니까 우상향 하겠지. 근데 이런 식으로 안 만나거나 접해서는 넓이가 생길 수가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하겠어? 볼 것도 없이 두 점에서 만날 것이 자명하다. 그러면 그 우리가 구하고 싶은 넓이는 이 부분의 넓이가 될 텐데 이 적분 구간에서는 어때요? 자, 핑크색이 파란색보다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핑크색에서 파란색을 뺀 값을 적분하면 되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바로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아래 끝과 윗 끝을 결정하겠지. 그러니까 연립해야 돼. 뭐 별다른 수가 없어. x 플러스 1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을 같다고 해보자. 자, 여기까지 괜찮니?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방정식을 해결하는 기본은 한쪽 항을 0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친구들을 오른쪽으로 이항해 볼게. 좌변은 0이 되고요. x제곱 빼기 3x가 되겠네. x제곱 빼기 3x. 그러면 우변을 x로 묶었을 때 인수들을 0으로 만든 x는 뭐가 되겠어? 0과 3이잖아. 0과 3. 그래서 아래 끝은 0이고요. 위 끝은 3이 되겠다. 자, 그 다음부터는 단순 계산이지. 넓이를 구하고 싶어. 그럼 적분해. 0부터 3까지. 누가 더 위에 있어? 자, 적분 구간 바깥에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야. 오직 적분 구간에서 누가 더 위에 있는지가 중요한 거죠. 자, 핑크색은 x 플러스 1이 더 위에 있네. 그리고 파란색은 2차 함수죠. x제곱 빼기 2x 그리고 플러스 그러니까 두 함수식을 뺀 게 바로 뭐가 된다? 길이가 된다고 얘기했었잖아. 길이를 적분했을 때 넓이가 나오죠. 자, 이 친구들을 내림차순으로 정리해보면 일단 2차항은 x제곱밖에 없고요. 마이너스를 반영했을 때 마이너스 x제곱 그리고 마마뿔 2x죠. x가 있죠. x가 3개나 있네. 상수는 1도 있지만 마이너스도 있고요. 소거돼서 없어져서 깔끔하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야. 그러면 여기 있는 피적분 함수를 적분했을 때 3분의 마이너스 x제곱 그리고 플러스 2분의 3x제곱 여기는 0부터 3까지죠. 0은 대입 하나 많으니까 그냥 x에다가 3을 대입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x에다 3을 대입해봐. x에 3을 대입했을 때 세제곱하면 27이죠. 3분의 마이너스 27 그래서 마이너스 9가 되고요. x에 3을 대입했을 때 9잖아요. 2분의 3을 곱했을 때 플러스 2분의 27이 되고요. 이 녀석을 잘 계산하면 2분의 9 우리가 찾는 도형의 넓이는 2분의 9가 됩니다. 어때? 아까 풀었던 문제와 뭐 거의 패턴이 똑같지? 자, 여기까지가 조금 귀염둥이 문제고 약간 수준을 좀 높여볼게. 자, 137페이지 2번에 2번 볼 거야. 자, 137페이지 2번에 2번 볼 거야. 자, 이거 풀면 오늘 수업 끝나? 자, 오늘 수업의 마지막 문제. 자, 드디어 3차 함수가 등장했네. 약간 좀 고전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2x가 있고, 그리고 y는 x제곱이 있다.
그러니까 뭐 2차 함수나 1차 함수 같은 경우는 그 형태가 명확하죠. 뭐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포물선밖에 없잖아. 그 모양들이 뭐 위로 블록이냐 아래로 블록이냐 딱 그 정도인데, 그리고 직선 같은 경우는 뭐 우상향하냐 우하향하냐 그걸로 결정되지만 3차 함수는 그래프의 개형이 몇 가지가 있어? 3가지가 있잖아.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죠. 근데 여기 있는 3차 함수는 굳이 도함수를 그리지 않고서도 대략적인 모양을 알 수가 있죠. 일단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 동의하니? x로 묶었을 때 나머지 인수가 x제곱 마이너스 2고요. 자, 마이너스 2라는 것은 또 어떻게 고칠 수 있어? 마이너스 2라는 것은 x제곱 빼기 루트 2의 제곱으로 볼 수가 있잖아. 합차로 정리가 되겠네. 합차로. 응? 자, 이 녀석은 x 플러스 루트 2가 있고 x 마이너스 루트 2가 있겠네. 이렇게. 그러니까 0이 되는 x 값이 몇 개야? 3개나 있잖아. y 값이 0이 되는 x 값이 3개나 있다는 것은 2번 꺾이는 함수고요. x축이 바로 극대값과 극소값 사이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야만 교점이 3개가 되잖아. 뭐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니까 이렇게 궁극적으로 올라가는 형태가 되는 것도 말할 수 있겠지.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좀 그려볼까? 자, x축 그리고 y축. 자, 여기 있는 친구는 y는 0이 되는 x값이 3개나 있죠. x가 마이너스 루트 1일 때, x가 0일 때, x가 루트 1일 때. 자, 그래프는 뭐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생겼겠다. 여기까지 괜찮니? 자, 일단 두 번째 함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y는 x제곱이죠. 잘 그려보면 뭐 이런 식으로 생겼겠네.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넓이가 2개 생기네. 여기서도 넓이가 생기고요. 여기서도 넓이가 생기잖아. 그럼 뭐 적분을 할 때 사실 요 점은 중요해요, 중요 안 해? 적분을 할 때 핑크색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것은 바로 두 그래프의 교점이야. 요 점의 x값이 중요하다고. 여기도 마찬가지야. 요 점의 x값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여기가 0인 건 분명하죠. 첫 번째 적분 구간에서 핑크색이 위에 있으니까 핑크색에서 파란색을 뺀다면 적분하면 되겠고, 자, 두 번째 적분 구간에서 파란색이 위에 있으니까 파란색에서 핑크색을 뺀 다음에 적분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분명하죠. 바로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를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x축과의 교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얘기할게. 두 그래프의 교점이 중요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 두 그래프를 연립해야지 뭐 별 수 있어? 같다고 하자. 그럼 좌변으로 이항했을 때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는 0이 되고요. 그리고 x를 묶으면 어떻게 돼? x로 묶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니까 인수분해 해보면 플러스 1과 마이너스 2가 있겠네. 돼? 그럼 두 번째 인수가 0이 되는 x값이 뭐야? 마이너스 1. 자, 첫 번째 인수가 0이 되는 x값은 0이죠. 세 번째 인수가 0이 되는 x값이 뭐야? 2잖아요. 그거 끝났네. 끝났네. 자, 우리 ST를 좀 따로따로 구해볼게요. 먼저 S를 구해보자. S. 자, S라는 친구는 어디부터 적분하면 돼?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0까지. 여기까지 괜찮니? 그리고 누구를 적분해야겠어? 핑크색이 더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핑크색인 x 세제곱 마이너스 2x에서 파란색인 x제곱을 뺄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부정적분을 구해보면 여기는 4분의 x 4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x 세제곱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죠. x 4제곱에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0이고요. 자, 마이너스를 대입했을 때 1이잖아요. 빼면 마이너스 1이야. 그리고 4분의 1을 고려했을 때 이 친구는 자, 뭐가 되냐면 4분의 마이너스 1. 좀 계산이 복잡하지? 이렇게. 그 다음에 x제곱에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0이고요. 자, 마이너스를 대입했을 때 1이잖아요. 0 빼기 1, 마이너스 1이죠.
근데 앞에 있는 마이너스를 잘 반영하면 플러스 1이 될 것이고 x 세제곱의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0이고요.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1이죠. 0 빼기 빼기 1이니까 1 되고요. 앞에 있는 마이너스 3분의 1을 반영했을 때 그냥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이거 잘 계산하면 뭐가 되냐면 12분의 5가 돼요. 여기까지 괜찮아? 12분의 5. 근데 이거 계산 칸이 될까? 자, 아주 압축해서 써볼게. 그 다음 t는 어떻게 구할 거야? t는 자, t라는 친구는 0부터 2까지 적분하면 되잖아요. 0부터 2까지 적분할 거야. 근데 누가 더 위에 있어? 누가 더 위에 있어? 파란색이 더 위에 있죠. 그래서 x제곱에서 빼면 되죠. 누구를 뺄 거야? 자, 핑크색인 x 세제곱 마이너스 2x를 이렇게 뺀 다음에 적분할 거야. 이렇게. 자, 카메라 안에 다 들어오니? 자, 아슬아슬하게 들어오지? 그래서 이 녀석을 좀 적분해보면 x제곱의 부정적분은 3분의 x세제곱이고요. 마이너스 x세제곱의 부정적분은 마이너스 4분의 x4제곱 그 다음 마마뿔 플러스 2x의 부정적분은 x제곱이 되겠네. 0부터 2까지 0은 대입 하나 많으니까 x에 2를 대입했을 때 얘는 3분의 8 대입하면 4분의 16 4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4가 되고 2를 대입하면 플러스 4가 되겠네. 그럼 고맙게도 사라지고 지워지니까 남는 것은 3분의 8. 자, 그래서 답은 12분의 5와 3분의 8의 합이 되겠네. 답을 내보자. 자, 우리가 찾는 것은 s 플러스 t고요. s는 12분의 5였고 t는 3분의 8인데요. 이 친구를 분모 12로 만들었을 때 4상을 곱하면 32가 되네. 결국 답은 12분의 37. 답은 12분의 37이 되겠다. 조금 까다롭죠? 그러니까 어렵진 않은데 좀 계산이 복잡해. 이렇게 해서 오늘은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배웠다. 그러니까 우리가 넓이를 구한다는 것은 결국 뭐야? 길이를 적분한다는 얘기야. 넓이를 구한다는 것은 길이를 적분한다는 얘기고요. 그것이 바로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든 아니면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든 길이를 적분했을 때 넓이를 구할 수 있다. 그럼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 바로 위에 있는 그래프의 함수식에서 아래에 있는 그래프의 함수식을 뺐을 때 바로 적분축인 x축의 수직으로 잘랐을 때 생기는 짝대기의 길이가 나온다. 그걸 적분하면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점심 식사 전 발열 측정 시간입니다. 넓이라는 것은 2차원의 문제죠. 그러니까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2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를 1차원인 길이를 통해서 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적분의 매력이고 가치고 의의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배웠습니다. 오늘 세 번째 수업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